자, 시작합시다, 얘들아. 자, 경우의 수 펴보시죠. 경우의 수 들어갑시다. 경우의 수 그 전에 하나 더 남아있는 게 있죠, 그죠?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 최근의 위치. 제일 마지막 유형인데, 얘는 딱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3차, 4차가 나오잖아요. 그럼 3차, 4차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건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를 사용하는 방법은 3차, 4차가 나왔다 조립제법 쓰는 거고요. 조립제법을 통해서 얘네들 풀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1070번 문제 한번 펴보시죠. 1070번 있는 쪽. 근데 왜 안 되어 있지? 네? 1069번까지는 다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이상하다. 59라고 적혀 있었어? 네. 안 봤어요. 그러니? 근데 아무래도 너무 우리 저번 시간에 금분리 개념까지만 했나? 네. 문제를 안 풀었구나. 쌤이 그 프린트만 주시고 잔소리 한다고 다 해올게요. 다 해도 되죠 오늘. 자, 1060분 문제 그럼 들어갑시다. 60이요? 네. 잔소리 한다고 못했었나 봐요. 자, 금분리 문제입니다. 금분리 문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60번 문제 보게 되면은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대.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른 거야. 자,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하고 두 번째 케이스하고 두 개로 나눠줬었지. 그치?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둘 다 양수의 근을 가질 때, 둘 다 음수의 근을 가질 때. 다음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가 얘보다 클 때, 작을 때, 그 사이에 있을 때. 맞니? 자, 근데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대. 자, 두근이 부호가 다른 2차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는지 그래프적으로 한번 해석을 할게요.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y축이 있어서 양쪽의 부호가 달라지게끔 만드는 거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두 번째 케이스의 마지막, 즉 프린트 해준 거에서의 다섯 번째 경우가 되겠죠. 두근 사이에 0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온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여기에 있는 이 값 F0이라고 하는 애가 음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0 대입합시다.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1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K라고 하는 애가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있냐? 최소값은 얼마냐? 얘 인수분해 되거든요. K 플러스 3 곱하기 K 마이너스 7이에요. 자, 그래서 K에 대한 범위를 찾아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라는 게 돼서요. 정수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로 마무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065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6월 3일인가? 그 중등부 문자인데 잘못 간 거예요. 대신에 빨리 와서 빨리 하고 끝냅시다. 빨리 와요? 6월 3일 언제요? 6월 3일 수요일이요. 아니요? 다음 주인가? 다음 주. 뭐야? 기대한 안 가겠지? 학교는 안 가죠? 왜요? 내가 우리 개말이 안 가잖아. 개교 기념일 무시하죠? 자, 1065번. 자, 얘들아, 1065번 보게 되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이 모두 다 마이너스 1보다 크래요. 자,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인가? X축 기준으로 이차함수가 있는데
두 근이라고만 나와 있어. 그게 가장 핵심이 될 거야. 자, 다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두 개가 다 커야 된대. 자, 그러면 얘가 두 번째 케이스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것, 즉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근데 등호가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등호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가능합니다. 자, 왜냐면요, 그냥 두근이라고 나왔어요. 두근은 중문도 그냥 두근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두근일 때만 얘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참고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아니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거는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일 때만 가능한 거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두 근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른 상황이다 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다음, 축 조건이 있었다, 그지? 두 번째로는 축 조건이야.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에 있어서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걸로 적을 수가 있잖아? 맞니? 마이너스 1분의 2 곱하기 1 곱하기 2a, 말이 안 나와.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애가 축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축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었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보다 축이 더 커야 됩니다. 마이너스 곱해서 a라고 하는 애가 1보다 작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 놓을게요. 다음 세 번째 조건. 네? 왜? 저거 축. 이거 축 조건. 마이너스 1보다 축이 커야 된다. 이게 축 조건. 근데 저건 축이 x가 마이너스 a잖아. 축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축이 더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곱해서 얘로 바꿔줄 수가 있죠. 다음 세 번째 조건. f-1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마이너스 1보다 두 개의 근이 더 크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먼저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사용해 볼게.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사용할 겁니다. 짝수 판별식은 절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게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인수분해합니다.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서 기준이 되는 거 마이너스 1과 5입니다. 큰 작작 하시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 구해놨습니다. a라고 하는 애가 1보다 작아야 돼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f-1이라고 하는 거 있다, 그지?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1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플러스 5라고 하는 애가 되는데, 정리하게 되면은 2a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게 되고, 얘가 0보다 더 커야 되는 거야. 됐니? 마이너스 6으로 바뀌고요. 2로 나누면은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게 나오지. 자, 근데 1번, 2번, 3번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여기 있는 조건 하나, 여기 있는 조건 하나, 여기 있는 조건 하나. 이 세 개에 대해서 공통인 애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공통인 애. 자, 그러면 얘네 두 개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얘네 두 개만. 자, 공통인 부분 얘인 거 보여요? 따로 수직선 안 그려도 되겠죠? 얘네 두 개에서 공통인 거는 얘입니다. 다음 얘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얘랑 공통인 부분은 a가 마이너스 3부터 출발을 해서 마이너스 1 직전까지만, 아니 마이너스 1까지 오면 되죠. 마이너스 3 직후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가게 되면은 a값 범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분리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 25번 보게 되시면은 3차, 4차 방정식에 대한 근해 조건입니다. 자, 3차, 4차에서는요.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에서 나오는, 거기서부터 해서 출발돼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다가 그냥 밑에다가 유형 25번 있죠? 유형 25번 거기 밑에다가 조그만하게 그냥 인수분해 잘하기만 적어 놓으세요. 인수분해 잘하기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장 기본적인 식의 모양을 적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3차입니다. 3차는요, 항상 1차 곱하기 2차 모양으로 나와요. 1차 곱하기 2차 모양으로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1차에서는 반드시 실근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실근 하나. 근데 2차식은 몰라요. 여기 있는 이 2차식은 실근이 몇 개인지를 몰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차식은 판별식으로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3차의 가장 기본식입니다. 그럼 쟤로 어떻게 만들 거냐? 얘로는 어떻게 만드냐? 얘는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겠죠. 바이 조립제법. 다음 4차가 조금 복잡할 겁니다, 아마. 4차는요, 지금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총 2가지의 모양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얘도 한 가지밖에 없기는 해요. 자, 이 4차라고 하는 애는요, 2차 곱하기 2차로 나와요. 2차 곱하기 2차.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였는데요, 쌤? 이라고 물어본다면 1차, 3차인데요. 3차도 결국은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1차, 1차, 2차이기 때문에 그냥 2차, 2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차식에서는 실근이 몇 개인지 모른다라고 했었지. 첫 번째 판별식을 적을 거고요. 다음 또 나온 2차식에서는 두 번째 판별식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근의 개수를 파악해서 각각들에 대한 근을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1072번) 문제 하나만 딱 보고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72번 문제 보게 되면요. 지금 2개의 허근과 2개의 실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1072번입니다. 자, x 4제곱 마이너스 3mx제곱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7은 0이다. 자, 이 모양을 딱 보시면은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들어간 범위죠, 이게. 인수분해 파트에서 여기 있는 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 있으니까 이 이름은 보기차식이다. 즉, 이 문제 자체가 보기차식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야. 근데 되게 간단해. 잘 들어봐. 이 x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치환을 하게 되면 2차식이 하나 나오지. 맞아? 자, 근데 우리가 결국 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 x에 대한 거야. 이 x에 들어갈 게 근이야.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있어. 그러면 x값이 지금 총 4개가 나온 거지. 맞아?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은 x제곱을 하게 되면은 양수가 되는 거 알겠니? 실수기 때문에 제곱하면 양수가 나와. 근데 이 허근이라고 하는 거는 x제곱을 하면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보기차식 풀이했던 거를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얘를 t제곱, t라고 치환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 여기에 있는 이 식 자체가 t제곱 마이너스 3mt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7은 0이다 라는 식으로 나올 텐데,
이 t라고 하는 애가 2차식이기 때문에 두 개의 t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은 t1, x제곱은 t2라고 해서 풀마 루트에 계산해서 x값이 뭐 풀마 루트 뭐 t1 뭐 적어줄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풀마 루트 t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라고 치고 허근은 풀마 루트 t2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이때 얘네들을 각각 제곱하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똑같이 t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허근은요 마이너스 t2라고 하는 값을 가지겠죠. 아니 그냥 t2라고 합시다. t2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허근과 실근이 나왔는데 t1이라고 하는 값은 양수가 되겠지. 얘 때문에 제곱하면 양수니까. 허수는 제곱하면 음수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네. 자, 그러면 t1은 양수고 t2는 음수래. 부호가 다르다, 그지? 그러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다. 0 대입했을 때 나오는 이 값 자체가 음수기만 하면 된다는 거네. 근분리잖아. 오늘 우리 첫 시작을 이걸로 잡았었잖아. 부호가 다른 두 실근이 있을 때는 0을 대입했을 때 음수기만 하면 된다고. 똑같은 상황이지. t1이 양수고 t2가 음수야. 2차식에서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가진다는 거는 0을 대입했을 때 나온 얘 값이 음수가 되면 되는 거야. 즉 얘가 0이면 0보다 작다 하면 된다고. 인수분해가 돼요. m 플러스 1 곱하기 m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애가 음수가 된다. 기준이 되는 게 마이너스 1과 7입니다. 여기 사이에 n 값 들어가면 되겠죠. 0부터 해서 6까지 정수 총 7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되게 멍하신 것 같은데 직접 풀어보시면 지금 가능할 겁니다. 자, 경우의 수로 넘어가죠. 지금 그래? 심각하게 못한다고? 아, 근데 지금까지는 너네들이 심각하다고 해도 내 생각보다는 심각하진 않았거든. 얼마나 뭐야? 뽑아. 뽑으려고? 왜? 아니 왜? 나? 예린이가 머리를 뽑으라고 하면 아니 그냥 머리 뽑으면 안 돼. 머리 개많아. 이거 엄청 하지 말라 했어. 자, 판소노트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제 경우의 수로 들어가는데요. 힘들어. 흰머리 찾지 마시고요. 진짜 개많아요. 자, 경우의 수 들어가자. 자, 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중학교 때부터 시작이 됐었어. 중학교 때부터 해서 경우의 수를 근데 중학교 때부터 못했어. 중2인가? 그치, 중2지. 중2 2학기로 알고 있거든, 경우의 수를. 어? 중학교 때 잘하고 왔어야지 라고 하면 안 되겠지? 저희 대학생 제자. 아니지. 대학생 제자잖아. 여기 나오고. 자, 경우의 수에 들어갈 때는요, 여러분들아, 좀 열린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문제의 상황이 주어지면은 진짜 너네가 직접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아니, 그걸 노가다를 하라는 건 아니고, 노가다를 하라는 건 아니고. 아니, 물론 장인 정신도 좋긴 한데, 상황을 머릿속에서 그려낼 줄 아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조건들이 붙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계산돼야 되는지가 잘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얘네들이 끊겨요. 상황을 파악을 했어. 그럼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계산은 돼.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경우의 수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전공법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함수 파트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래프가 안 그려지면은 주구장창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거거든. 연습을 하면은 그래프가 그려지거든. 근데 경우의 수는 이걸 주구장창 푼다고 하면은 주구장창 모르는 애들이 있어. 보여. 근데 풀면 알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 때 상황 자체를 이해하면서 자기가 직접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 파트는. 알겠죠? 근데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 지금 놓치면요, 너는 수능까지 못 봐요. 왠 줄 아시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필수 수능 과목이 확통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경우의 수, 얘가 안 되면은 바로 다음 단원에서 배울 순열과 조합이 안 돼요. 순열과 조합이 안 되면요, 그 확통을 시작할 때부터가 안 돼요. 확통 시작이 중복조합과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걔네들이 안 되면은 나머지 안 돼요. 그래서 너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돼버렸습니다, 얘가요. 경우의 수가요. 자, 그래서 일단 경우의 수에 대해서 대략적인 전체적인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각각의 유형별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자, 이 경우의 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요,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문제 구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왜 이렇게 분필들이 다 하나씩 마음에 안 드지, 오늘? 대형생 분필은 좋던데. 대형쌤은 그냥 쓰지 않나? 홀도 안 쓰지 않아? 아니요, 우리 쓰신대요. 아, 그래? 대형생 수술을 그냥 쓰는 아니야. 손가락 이렇게 써. 아니야. 그 쓰기 있어. 저걸 가지고 이렇게 쓰지. 아, 맞아. 손가락을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한다고? 끝에서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손에 힘을 풀어야 아. 돼. 뭐가 휘날려 쓰는데. 그리고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근데 대형쌤 글씨 잘 적으시잖아. 대형생 아니야? 못 알아봐. 그냥 대형생 완전. 잘 적으시는데? 아니. 자,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구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칙연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으악! 깜짝이야. 나 이거 부러질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대형생이 되게 없었어. 왜 그러는 거야? 네, 거슬려. 혜원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야. 사칙연산? 네? 누가 나 부르지 않았어? 아니야? 아니요. 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구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칙연산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경우의 수 파트의 경우에 문제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구조는 먼저 시행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시행을 통해서 뭔가를 찾아낼 수가 있다. 시행을 통해서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거를 시행이라고 합니다. 이 시행은 전체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은 제한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한된 거다. 전체. 자, 그래서 이 시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같은 조건에서요. 같은 조건에서 반복해서 관찰을 하겠다라는 거야. 반복해서 관찰을 하겠다라는 게 시행입니다. 시행이라는 말 자체가 이거예요. 즉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어요. 예를 들면 주사위를 굴리는 겁니다. 자, 주사위 두 개를 계속해서 굴리는 거, 얘네들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계속해서 그냥 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주사위 2개를 던지는데 2개의 합이 2가 나오는 상황, 그 사건. 걔네들을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사위 눈이 합이 2가 나온다라는 게 사건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특정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의 문제의 구조야.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알려줘요. 지금 우리는 이걸 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하는 도중에 우리가 특정 조건인 것, 특정한 것을 한번 찾아볼까? 이게 경우의 수의 문제 구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우리는 반복을 이렇게 반복하는데, 얘는 지금 이거를 구하라고 하네? 이게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게 구조를 보는 방법이야. 자, 그 다음에 사칙연산으로 들어갑시다. 자, 사칙연산 먼저 첫 번째 덧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덧셈이라고 하는 걸 볼 텐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덧셈 규칙이요. 덧셈 법칙이요. 미안해요. 규칙이 아니고 법칙입니다. 법칙. 덧셈? 덧셈 법칙이에요. 에어컨? 알았어. 현식은 막장 무너졌다. 승현이는 너무 좋았다. 진짜 저기가 너무 시원해. 저도 더워요. 아니 옷을 벗어. 그래, 위에 거 벗어. 팔을 걷어. 그래, 겨우야 나처럼 반팔 반바지를 입고 말하지. 아니 진짜. 승현이 다음부터 준비물. 아이스팩. 얼음 깡깡한. 얼음 다 담아왔어요, 진짜. 다 담아왔어요. 깡깡 얼리는 아이스팩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들고 다니. 예지쌤 비냐니까. 자, 덧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덧셈 법칙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 덧셈 법칙은 언제 사용이 되냐라는 거야. 얘네들은 완료된 사건끼리 더하는 거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지? 시행을 하는데 완료된 사건을 각각들을 더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덧셈은 언제 사용을 하냐? 완료된 사건에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야. 완료된 사건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보면은 저게 완료된 사건이라고 당연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느낌 오지를 많이 말할 거야. 경우의 수는 느낌이 와야 돼. 진짜야. 느낌이 와야 돼. 거지 같은 느낌 말고. 자, 그 다음 케이스 분류를 시킬 때, 문제에 대한 케이스 분류를 시킬 때 덧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은 덧셈을 사용하게 될 텐데, 또는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다면 덧셈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집합은 하셨나? 집합도 안 했나요? 자, 두 번째야. 한 게 아니라. 너 집합시키고 다니니 혹시? 자, 두 번째는 곱셈입니다. 곱셈도 마찬가지로 곱셈 법칙이 있어요. 자, 이 곱셈은 자, 시작합시다. 자, 유형 5번으로 갑시다. 여러분들아 약수개수로 넘어갈게요. 자, 유형 5번 보면은 약수개수입니다. 약수개수랑 약수의 총합을 보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중1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1? 중2 때인가? 경우의 수가 너네 중2야? 중1이야? 중2야? 중1 때도 하고 중2 때도 하지. 중1때 안 해요. 안 했어? 그럼 중2 때 아마 이걸 했을 겁니다.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총합에 대한 문제인데, 자, 여기 밑에다가 하나만 적어주세요. 얘는 소인수분해 라는 이 5글자에만 좀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소인수분해 유형 5번 약수개수 밑에다가, 그치, 유형 5번 이 자체가 소인수분해다 라는 거야.
자, 약수 개수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여기 다 적혀 있는 거라서 그냥 따로 뭐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먼저 약수 개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많이 매워?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자, n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주어져 있는데 얘가 p의 m제곱 곱하기 q의 n제곱 곱하기 r의 l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약수 개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 개수는 각각의 지수들에다가 1을 더한 값을 다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m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l 더하기 1이라고 주어진 것들, 얘네들이 약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 약수의 총합은요, 얘를 약수의 개수라고 하면 안 되겠다. 약수라고 해야겠다. 약수의 총합은요, 각각들의 소인수에 대해서 소인수들이 약수들의 총합들을 곱하는 거야. 말이 어렵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은 1 더하기 p 더하기 p 제곱 더하기 해서 p의 m제곱까지, 즉 p의 m제곱들이 약수들의 총합이야. 외우자. 아, 정색하는 정색 안 했어. 자, q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q 더하기 q 제곱 더하기 q의 n제곱, 즉 1q, q제곱 해서 q의 n제곱까지 있는 것들을 다 더한다는 거야. 거듭제곱들을 싹 다 더한다는 거야. 그 다음 r도 마찬가지, 1 더하기 r 더하기 계속해서 r의 l제곱까지 다 더한 것들,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를 해주는 게 약수의 총합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먼저 약수의 개수부터 알려드릴게요. 쟤네들을 하나씩 따와서 우리가 n에 대한 약수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p의 m제곱이 될 수 있는, p의 m제곱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숫자들 자체가 1 존재하고요, p 존재하고, p 제곱 존재하고, p 세제곱 존재하고, p m제곱까지 존재한다는 거야. 총 m 플러스 1개야. 앞에 j 앞에 1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1 플러스 n개가 나와요. 그 다음은 l 플러스 1개가 나와서 각각들을 곱하는 거죠, 개수들을. 그게 약수의 개수인데, 약수의 총합은요, 얘네들을 다 전개시키잖아요. 그럼 모든 약수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 더하는 거잖아요.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약수의 총합이 된다라는 건데, 그 원리 너네 안 궁금하잖아요. 문제만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외웁시다. 알겠죠? 나도 이거 그렇게 원리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외우자고요. 자, 1013번입니다. 1133번. 자, 216에 대한 양의 약수랑 양의 약수의 총합이 나왔다. 그죠? 자, 그러면 약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소인수 분해야, 소인수 분해. 알겠지? 자, 216이라고 하는 애를 소인수 분해를 한번 시켜보자고. 216. 짝수니까 2부터 108. 2로 한 번 더 되네. 54. 2로 또 되네. 27. 이제 그만할게.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216이라고 하는 애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못하면 좀 큰일 나긴 합니다. 자, 약수 개수부터 셀게요. 지수에다가 1 더한 것들끼리 곱하는 거야. 3 더하기 1, 4다, 그지? 3 더하기 1, 4잖아. 총 16개의 약수 개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약수의 총합이에요. 자, 이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1부터 해서 2의 세제곱들까지 거듭제곱들을 다 더하는 거야.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3도 똑같이 하는 거야. 1 더하기 3 더하기 3 제곱 더하기 3 세제곱이야. 너네 덥니? 슬슬 다들 이제 팔 거지고 막 그러는데?
그냥 그래요. 죽어라. 23도로 하고 에어컨 세기를 조금 낮출게. 문을 열어놔. 네, 열어놔. 자, 총합 봅시다.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이거든요. 계산하면 15가 나오죠. 그 다음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27입니다. 계산하시게 되면 4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은 600이라고 하는 약수, 맞나? 600이라고 하는 약수의 총합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 16개 더하기 600 하면서 616이라고 하는 정답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는 알겠죠? 어? 어? 총합이 얘 계산하면 15, 얘 계산하면 40, 두 개 곱해서 600. 약수의 총합. 지금 우리가 약수 구하는 거잖아. 약수 개수고 약수 총합인 거야.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볼게요. 113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135번 문제 보게 되면은 1440의 양이 약수 중에서 5의 배수인 거를 보는 거야. 자, 1440, 이 소인수분을 시킬 때 조금 빠르게 시켜보자. 144라고 하는 거는 12의 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3이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지. 그지? 근데 뒤에 10이라고 하는 애가 달려있지? 2 곱하기 5잖아. 자, 그러면 2가 총 5번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3은 2번이 있었지. 그지? 그 다음에 5가 1번 있었지.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5의 배수의 개수를 봐야 돼. 자, 얘들아,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5라고 하는 애가 적어도 하나는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5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포함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이 5배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얘네들, 앞에 있는 얘네들이 약수들에다가 5를 곱하면 5배수가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의 총 개수는 5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즉 6 곱하기 3 총 18개가 있다, 그지? 여기다가 5를 곱해주면 5배수가 되는 거라서 총 18개가 있다라는 걸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우리가 얘네들 소인수분해 했다, 그죠? 얘네들 가지고 약수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얘네들을 하나씩 조합해서 내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5배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5는 반드시 하나가 포함돼야 돼요.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어. 오케이? 자,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얼마냐? 1440에 대한 약수들이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도 어쨌든 1440이 약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수들 중에서 5를 곱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어쨌든 5 제외하고 나머지들에서 개수 찾고 이 개수들의 5를 곱해준 게 1440의 약수 중에서 5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6번 들어갑니다. 자, 유형 6번에서는요, 두 개로 끊어주세요. 지불의 방법수 슬러시, 지불의 금액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끊어져 있는데요? 그 유형 6번. 유형 6번 제목을 보면은 지불 방법의 수 슬러시, 좀 크게 눈에 딱 보이게. 그 다음 지불 금액의 수, 이 두 개는 다른 유형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다예요? 네. 네? 자, 지불 방법의 수는요, 지불 방법의 수, 거기에다가는요, 밑에다가 약수 개수 구하기처럼 이라고 적어주세요. 약수 개수 세는 것처럼 이라고 적어주세요. 적었나요? 네.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처럼. 콧말에 약수 개수 구하는 것처럼. 김치 지불 방법의 수 위에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처럼. 김민지 친데레야. 되게 화내면서 잘 알려줘. 그쵸? 아, 레전드. 적었나요? 자, 그 다음. 지불 금액수 있죠? 지불 금액수 거기다가는 하극상이라고 적어주실래요? 하극상? 사극? 하극상이요. 하극상이 뭔 줄 아세요? 아니요. 니들이 나한테 욕하는 게 하극상이에요. 딱 감오죠? 그게 하극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삼성의 신입사원이 있어요. 근데 이재용한테 야, 밥 먹자! 라고 하는 거. 약간 그 정도. 알겠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극상을 부리는 거죠. 하극상. 자, 하극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진짜 제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적어드린 거고요.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1140번. 자, 1140번을 보게 되면은 10원짜리가 3개가 있고요. 10원짜리 어떻게 생긴지는 알죠? 여러분들 현금 쓰죠? 아니요? 아니요. 지금 현금 안 현금 안 써요? 진짜 10원짜리 생긴 건 알아요? 이만 있었던 제일 작은 거. 있었던 거. 아, 10원짜리 없어졌어? 아니요? 아니지. 있었어. 원래 있었어. 아직도 생산을 하나 10원. 아, 근데 그게 웃긴 게 10원짜리가 그 만드는 단가가 10원보다 비싸대. 그걸 동전을 만드는 게 그 10원보다 비싸대. 아, 약 팔까? 뭘 팔아? 아니 그 동전 중에 제조 일자가 되게 희귀한 거 되게 비싸. 진짜. 근데 그거 팔면 돈 줘. 야, 아니야 우리 주식 색깔 또 당장 때려친다. 물건 흐르는데요. 자, 봅시다. 10원이 3개 있고요. 50원이 2개 있습니다. 100원이라고 하는 건 1개가 있어요.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다. 그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에다가 뭐 형광펜을 하든 밑줄을 긋든 방법의 수입니다. 방법의 수. 방법수입니다. 방법수. 우리는 필요하니? 자, 방법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었죠? 약수개수 구하는 것처럼 구한다고 했어요. 자, 10원짜리는요, 몇 개까지 포함이 될 수 있나? 3개죠. 안 넣고, 하나 넣고, 2개 넣고, 3개 넣는 총 4개의 경우가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1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총 4개입니다. 그 다음 50원은요. 그럼 3개가 있겠죠? 안 내고, 하나 내고, 2개 내는 거. 다음 100원은요. 2개가 있겠죠? 얘네들을 다 곱할 거예요. 왜? 곱사건이잖아요. 한 번에 다 같이 내는 거니까 곱사건으로 들어가겠죠? 계산하면은 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괄호에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죠. 안 내고 안 내고 안 내는 걸 제외시킵니다. 그러면은 총 23개의 방법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럼 저거 4개 하기 전에 그냥 3개로 쓰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내야 되는 거잖아요. 10원을.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50원 하나를 내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 방법수에서 빠져버린 거잖아요. 근데 쌤 저 핑크색으로 쓴 거를 저 흰색 쓰다 못 들었어요. 자, 얘가 3개 있죠? 지불할 수 있는 방법. 10원은 안 내고, 하나 내고, 2개 내고, 3개 내고, 총 4개가 가능하고, 50원 또 안 내고, 하나 내고, 2개 내는 3개 방법. 100원 또 안 내고, 하나 내는 2개 방법이 있어서, 총 방법의 수는 24개인데, 0원 지불하는 거 하나를 빼서 23개가 된다는 거야. 자, 이제 금액수로 들어갈 거야. 여기 이 문제 똑같은 걸로 할 텐데, 이 문제는 방법수잖아. 그 밑에다가 따로 적어놔. 금액수야. 자, 금액수는 내가 하극상이라고 했었지. 자, 하극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낮은 단위의 돈이 그 위에 있는 단위를 만들 수 있을 때 하극상이 일어나요. 자, 봐요. 10원이 3개 있죠. 50원을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여기서는 하극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50원이 2개 있습니다. 100원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 하극상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극상이 나냐? 높은 단위에 있는
돈이 쪼개져서 낮은 단위로 내려가 버려요. 자, 100원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50원, 50원으로 나뉘어지겠죠. 그러면 하극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냐? 10원짜리가 3개가 있는 모양이고 50원짜리는 총 몇 개가 생기는 걸까? 그럼 4개인 거예요. 이 상황이 된다는 거야. 금액수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해돼요? 하극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 개수는요. 똑같습니다. 4 곱하기 5. 20개죠? 근데 0원 지불하는 거 빼서 총 19개에 대한 금액을 지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하극상이 일어나냐? 내가 100원짜리 낸다고 생각해 볼게. 100원 하나 내는 거나 50원 2개 내는 거나 똑같은 경우야. 그래서 하극상이 일어나는 거야. 2개 구별이 안 되거든. 근데 10원도 50원도 10원 3개 가지고 50원 만들 수 없잖아. 만들 수 있을 때 하극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그 위에 있는 단위를 만들 수 있을 때 하극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하극상이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1141번 문제를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방법수는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는데 금액수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설명하고 이제 진짜 금액수 문제로 들어갈게요. 1141번 문제입니다. 자, 1000원짜리가 4장이 있고요. 5000원짜리가 1장 있어요. 얘는 하극상이 안 일어나네. 문제 바꿀게요. 사실은 1144번 하려 했는데 지금 저걸로 틀어서 그럴 거야. 1144번 그냥 그대로 보죠. 자, 500원짜리 2개가 있어요. 그 다음 1000원짜리는 N개가 있대요. 다음 5000원짜리가 1장 있대. 이때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해서 거스름 돈 없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47이래. 지불 방법 수가 47인 거야. 자, 방법 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약수처럼 구한다고 했었지. 근데 0원 내는 거는 제외시킨대. 자, 그러면 개수부터 세보자. 얘 3 곱하기 얘 n 플러스 1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2가 되겠지. 얘를 계산을 했는데 1을 뺀 게 몇 개? 47개가 된대.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값은 6 곱하기 n 플러스 1이고 얘가 넘어가면서 48이 된대. n 플러스 1은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n이라고 하는 이 값 자체가 7이다. 즉 7개의 1000원이 있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은 금액수로 들어갈 겁니다. 자, 500원이 1000원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500원 2개로 1000원 만들 수 있잖아요. 1000원으로 5000원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뭐 어떻게? 1000원 5개 내면 5000원 만들 수 있잖아요. 이래서 현금을 쓰냐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카드로 그냥 금액만 입력해가지고 송금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이럴 때는요. 자, 보세요. 집중하세요. 이럴 때는요. 가장 큰 단위부터 내려야 돼요. 거꾸로 내려오면 안 돼요. 가장 큰 거부터 올라가세요. 그러면 이 5,000원이 1,000원으로 바꿔지겠죠. 하극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1,000원이 지금 몇 개가 있는 상황인 거야? 12개가 생겼죠. 그죠? 얘가 1,000원 5개로 바뀌는 거니까 500원이 2개가 있는 거고 1,000원이 총 12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하극상 일어날 수 있다며 이제 다 500원으로 다 바꾸는 거야. 그럼 500원이 총 몇 개가 생긴 거야? 26개. 자,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500원 안 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6개까지 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0원 제외라고 했으니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26개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랬어. 1개, 2개, 3개, 4개 해서 26개까지 내는 거. 총 26개. 뭐지? 자,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26 하고 마무리가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지불 방법수는 약수개수처럼 세시고 그 다음 금액수는 하극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 7번입니다. 유형 7번 보시면은 도로망에서의 방법수입니다. 여러분들 도로망 잘 하시지 않나요? 예? 저희 다 틀렸는데요? 저번에? 와 이거 저희 다 못할 걸요? 자, 1149번 문제 보죠. 자, 얘들아, 내가 말했잖아. 시작할 때 말했지. 합이라고 하는 거는 완료된 사건끼리 하는 거고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곱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어. 자, 1149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A, B가 있고 여기 C, 여기 D가 있어. 여기에 총 3가지의 길이 있는 거고 여기는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는 3개가 있죠. 여기도 3개가 있네요. 자, 이때 A부터 출발해서 B까지 가는데 방법의 수가 총 60개가 나와야 된대. 그때 C랑 D에다가 뭔가를 길을 놓는데, 오케이? 잘 봐. 길이 없다고 생각해봐. A부터 출발해서 B까지 가야 돼. B 도착하면 그냥 끝인 거야. A에서 출발했어. C까지 가는 거 총 몇 개? 3개. C에서 B까지 가는 거 총 몇 개? 그러면 A부터 B까지 가는 거 윗줄에서는 총 몇 개? 3개지. 3 곱하기 1이지. 잘하잖아. 얘는 3개? 얘는 3개지. 그럼 총 몇 개가 나와? 아래쪽에서는? 9개 나오죠. 잘하잖아. 그러면은 완료된 애들이 여기서 3개, 여기서 9개 아니야? 더하면 총 12개 경로가 있는 거야. 잘하잖아. 계산 잘하네. 됐어? 자, 근데 60개가 되도록 여기에 몇 개의 줄을 추가를 시킬 거래. 이해돼? 자, X개의 길을 여기에다가 추가했다고 생각해보자. 자, 이제 A부터 해서 출발을 할게. A부터 출발해서 C까지 가는 거 3개지. 근데 이 길을 꼭 지나야 되니? 아니지. 맞지? 그냥 똑같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3개는 확정이야. 여기로 갈 때도 마찬가지야. 이 길 반드시 지나야 될 필요 없어. 맞니? 그러면 총 9개는 확정인 거야. 다음 60개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 거야. 잘 봐. A부터 출발했어. C에 가는 거 몇 개? 다 같이 대답해야 된다. 3개다, 그지? 다음 여기로 가는 거 몇 개야? X개지. 그러면 3 곱하기 X가 되겠네. 다음 여기서 여기로 가요. 몇 개? 3개죠. 그럼 총 몇 개의 길이 있는 거야? 9X개가 있다는 거야. 이게 A 출발해서 C 들렀다가 D 들렀다가 B 가는 거야.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됐어? 자, 이제 다른 길도 또 있다, 그지? A부터 출발해서 D로 갔어. 몇 개? 몇 개? 몇 개? 총 몇 개야? 얘네들이 사건이 완료된 애들 아니야? 다 더해서 몇 개래? 60개가 나와야 된대. 12 더하기 12x야. 얘가 60이 돼야 된대. x 얼마야? 4개의 길을 추가시키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이게 경로야. 별거 없어. 다음. 아니 쌤 진짜 단아저씨도 힘드실 거 아니죠? 끝내요, 오늘. 네. 자, 유형 8번입니다. 유형 8번 보게 되면요. 색칠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색칠하는 방법의 수요. 자, 여기에서는 딱 하나의 전략. 가장 많이 접해 있는 것부터 색깔을 정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애부터 색깔을 정해야 한다. 숙제 많아? 아니 진짜 어디서 다 있어. 아니야 숙제 다 했다고?
근데 에어컨 키고 창문 닫으면 죽어. 죽은 거 아니야? 괜찮아? 아, 그 선풍기인가? 뭐? 야, 야, 얘 진짜 죽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유형 8번부터는 유형 8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할게요. 쌤은 창사세요, 진짜. 대신 약속해줘야 된다. 오늘 한 것까지는 꼭 끝내야 되고 유형 7번까지는 꼭 끝내야 되고 복습 철저하게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개념 노트 정리하고 내가 검사할 거야. 정말이 뭐라고? 야, 한 시간. 아니, 가져가.